당연히 감염 사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코로나19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해서 일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 좀 무리예요. 싱가포르가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가 2주일 만에 다시 다 이제 온라인으로 돌아섰거든요. 연령에 따른 차이를 좀 고민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들은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덴마크가 10살 미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등교를 시켰어요. 또 하나 가능성은 이제 매일 계약하기보다는 아마 월요일 날 등교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얼굴을 보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화요일은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위험 부담을 서서히 늘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등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당연히 감염 사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오프라인 등교를 온라인으로 돌아갔다가 뭐 이런 과정을 조금씩 거쳐가면서 적응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사도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익숙할 기회가 없었고요. 또 학생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 지켜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OECD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31개 국가 중에서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22위,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는 27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율적 문제 해결 지수는 꼴찌, 그리고 학생 대비 PC 비율마저도 35개국 중에서 32위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이 끝없이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IT 교육이 불가능하다. 또 IT 기기를 사용해서 개별화 학습 또 아니면은 AI를 활용한 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하려고 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어도 몇 개의 시범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걸 해주질 않았어요. 일단 IT 강국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IT 강국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 쪽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확산하고 유무선 인터넷 환경도 구축하겠다. 스마트 교육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해마다 미니멈 3천억 원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정부가 투자한 걸 보니까요. 2.3%의 예산을 받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IT 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교육 예산은 쓸 때 쓰는 분야가 좀 정해져 있어요. 교사들 인건비가 거의 70%를 상회하고요. 시설 유지 보수비, 시설 투자비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서 전체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거나 충분한 서버 용량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의 예산 투자가 그동안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옛날의 학교는요,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설도 첨단화돼 있고요. 또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5G가 깔려 있으면 아주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학교에 그거 못 깔아줍니까? 긴급 예산을 수십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10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력에 맞게 그래도 상위 10위권 국가 정도는 좀 도약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면 두려움 없이 등교를 하게 될 텐데요. 한 학기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 혹은 2주일에 하루 정도는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도 병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우리가 등교시킬 때는 어떤 문제를 지적했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침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 아이들과 대화도 어렵고 함께 식사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데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오히려 집에서 하는 제반 활동을 교육 활동하고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거, 세탁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실과 과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 내용을 그냥 학교에서 실습실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고 그것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훨씬 재밌어요. 현실과 내가 배우는 것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는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거나 이건 우리를 좀 배우는 내용의 관심도를 높여주죠. 또 하나는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의 강의를 전국 교사들이 공유할 수가 있죠. 방송에도 한국사를 너무 재밌게 강의하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 강의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봤더니 너무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 갖다가 또 사용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심도 깊은 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개학이 이제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제가 그것을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 그래서 스말로그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되리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었다면 바꾸는데 너무 저항이 컸겠죠. 그동안에 온라인 시범 학교를 했어도 다른 일반 학교에 확산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정부도 아예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인프라도 없고 기본 컴퓨터도 없고 와이파이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을 했겠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IT 강국이었다는 것이 정말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도 투자를 해서 준비를 갖출 거고요. 교사들도 온라인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했는데 별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학생들도 지금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재미없었는데 보니까 친구들 빨리 가서 만나면 좋겠다. 또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받아야지 조그만 모니터로 받는 게 너무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실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부모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교육학자로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원래 교육의 1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에서 공교육 시스템으로 불러들여서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돕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나아가서 아예 부모들이 도시락으로부터 자유스러우니까 그럼 부모들이 그만큼 남는 시간을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녀로부터 멀어졌어요. 예를 들면 도시락을 싸주면 학교에서 오늘은 계란을 줬는데 얘가 계란을 안 먹고 왔다. 그러면 너 왜 밥 남겼니? 제가 속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먹는 걸 같이 해야 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건 엄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 교육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말 학교에서 아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어려움은 뭔지,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대화가 필요한데 거의 부모들이 밖에 생활에 쪼들려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능한 부모도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다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와의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직접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배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배움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찾아서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필요한 이유가 배움에 관심이 없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보편화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들의 초점이 바뀌죠. 지금은 괜히 공부 잘하는 애들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학습 흥미를 유발시킬 것인지 열심히 나아가도록 할 건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그 선생님들 수업하는 게 밖으로 노출이 안 됐어요. 공개 수업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이 사태는 우리나라의 모든 선생님들을 반강제적으로 공개 수업을 지금 시키고 있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수업력도 상당히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온라인 학급을 개설을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일이 늘어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도 하고 미리 과제도 보고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즐겁게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도 보람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에는 한 교실에 있기 때문에 몇 명 아이들 선생님이 동시에 지도하면서 얘들의 동기도 부여하고 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각각 자기 집에 앉아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급속도로 있어야 늘어나야만 이 온라인 교육이 또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지털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교육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대면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 동기가 낮은 아이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주 큽니다. 선생님들이 옆에서 봐주고 직접 다독이고 동기를 부여해도 어려운데 집에서 혼자 펴놓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온라인 등교 기간이 길어지면 부모가 우리가 아빠 찬스라고 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역량 차이가 너무 커요. 학생들의 배경이 다르고요. 학교에 오면 그나마 조금 기초학력 부족했던 아이들도 어떻게든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의 기초학력 부진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 조선 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또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이런 교육 약자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디지털 세상에서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20대의 감염률이 가장 낮아야 되는데 20대가 가장 높아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뭐 G세대고 뉴 밀레니얼 세대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살려면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 서로 배려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길러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위생에 관한 부분이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고 보다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둬야겠죠. 아마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갑자기 선생님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관리력도 늘리고 열심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온라인 학습력도 기르고 또 여러분의 유튜브, 여러분 채널도 만들어서 세계와 소통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성장을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